예. 어떤 주제인지 대략 짐작은 되시겠죠?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고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사회 전반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당시 정인이와 관련된 상황을 목격했던 이들의 목소리로 저희 이 주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빠, 이제 아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돌아다 봤죠. 약간 부자연하게 몰아시더라고. 건너편에서 이제 차가 오는 거야. 이거 양보 좀 해달라고 실갱이를 좀 했지. 또 애기 엄마가 뭐 한마디 좀 거들던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는 안 하는 거야. 같이 따라가는 척 하더니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차에 와서 자기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이유식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시키지 않고 그냥 뜨거운 채로 아이가 우는데도 그걸 그냥 먹이더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학대 정황의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좀 보니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좀 의뢰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 사건만 나오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할 말을 잊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어린 이 어린 애를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보호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말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찰이 이 그 학대한 양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일단 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진료를 받던 의사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보면 정말 온몸에 뭐 상처라든 이런 것들이 거의 교통사고 수준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어떤 과실치사가 아니라 정말 살인의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정인이를 다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니까 이걸 지금 송치받는 검찰에서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요? 지금 전문가들한테 지금 다시 한번 재검증을 받겠다는 겁니다. 즉, 이 정인한테는 여러 가지 행동 자체가 단순히 그냥 과실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정말 우리가 입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처와 지금 것들이 지금 이 정인에서 부근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드는 게 이거는요. 정말 일반 그냥 실수해서 그냥 좀 학대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아이에 대한 의도적인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서 정말 살인죄로 의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학대도 학대지만 왜 우리 사회는 정인이를 도와주지 못했나. 신고를 외면한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도 오늘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인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찰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경찰서에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며 단 한 번도 관심을 두거나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거센 비판이 부모 학대를 넘어서 경찰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좀 보니까 3차례 지난해 5월, 6월, 9월에 의심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내사종결했던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번의 내사종결 모두요. 불기소 의견 송치 모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럴만한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찰이 정말 수사하기 싫고 이 사건 뭐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게요. 저 5월 25일에 최초 신고는요. 정인이 몸에 멍이 많이 발견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모가 안마를 하느라 난 상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16개월 그 살도 무른 그 아이 몸에 무슨 안마를 한다고 멍투성이가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모 말을 믿고 양모 말을 믿고 내사 종결을 하죠? 6월 같은 경우는요. 차에 혼자 방치해두는 걸 보고 이웃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수면 교육이라는 핑계를 또 양모가 됩니다. 하지만 2017년에요.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가 미국 괌에서 잠깐 마트 가는 길에 아이를 정인이보다 훨씬 큰 아이입니다. 예. 차에 남겨놨다고 해서요. 미국 괌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즉시 체포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방치하는 걸 아주 준엄한 아동 학대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나 너무나 허술하게 넘어갔고요. 3번째 같은 경우는 무려 소아과 원장이 병원이
병원에서 이게 정말 학대 소견이 보인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충 수사가 귀찮아서 넘겼구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대 경찰관이 담당이 양천경찰서에 2명이나 있습니다.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같은 수사팀의 정인이 사건을 맡긴 게 아니라 각기 다른 팀에 맡기면서 이전 상황은 공유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누적된 신고가 아니라 수사팀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첫 번째 사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학대 방지 경찰관 APO가 전혀 제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 문제 정말 APO부터 시작해서 일선 경찰관, 그리고 양천경찰서 기강을 이렇게 해이하게 방치한 서장까지 저는 엄벌100개 해야만 다른 경찰들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면밀하게 이 아이들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례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그거를 놓쳤다. 이준석 의원님. 근데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 징계도 빠졌다. 뭐 이것도 좀 추가로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양천서장이 이제 경찰 혁신의 총책임자였다는 것 때문에 여론의 비판이 더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결국에는 지금 국민 여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및 경찰 직원들에 대해서 파면을 하라는 이제 청원이 올라올 정도까지 이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사를 이렇게 그냥 피해항적으로만 살펴보고 종결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경찰이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아까 장해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타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경미한 온건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제가 정치 입문하기 전에 중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예.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결국에는 공권력에 도움 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을 구출해가지고 어떤 시설에 보내려 하더라도 시설에서 받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의 반응을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올해 초에도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까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글쎄요. 해당 경찰관들 그리고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저렇게 보면 참여인은 아까 18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뭐 20만 명 육박하거나 그걸 넘을 수 있거든요. 박성현 부대변인. 근데 여기의 얘기는 이제 본인이 이걸 다 손을 써서 사안을 살피고 이런 것 같지는 않다.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 자성하고 있다. 분리조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경찰서장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풀로 이화섭 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책임감을 느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리조치 제도 뒷받침 문제는 이번에 사실은 그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비판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중징계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동 학대의 그 현장이 사실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보면 조금 이렇게 판정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대 판정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분리 조치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판정할 수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이렇게 놓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조치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 말씀이시군요. 정인 사건이 이렇게 알려진 이후 여러분도 접하셨겠습니다만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모 물결이 그만큼 뜨거운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배우 이영애 씨가 작년 10월 화장대 묻힌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이영애 씨가 직접 정인 양 묘소를 간 겁니까? 네, 양평집에 머물고 있다가 이 뉴스를 봤다고 하고요. 정인 양의 묘소가 같은 양평이기 때문에 아하. 남편 그리고 쌍둥이 자녀와 함께 저 자리를 찾아서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추모를 하면서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 특히나 이 사건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을 것 같고 또 부모님이 아닌 분들도 이건 그냥
사람으로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명인들과 온 국민들이 추모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 SNS를 뒤덮은 운동도 정의나 미안해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꿀게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바꿀게. 네, 그러니까 미안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언제나처럼 늑장 대응합니다만 늦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는 이 양천경찰서장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두 사람이 양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 제도조차 기본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데에는 글쎄요 경찰이 과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너무 큰 어떤 국면의 일들만 바라보다가 정작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기울여야 될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지나갔지만 배우 이민정 씨, BTS 그리고 오늘 묘소를 직접 찾아서 추모한 이영애 씨까지 정의나 미안해 이 챌린지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정의나 그곳에선 행복하게 살아다오.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 정말 마음씨가 너무 곱습니다. 정인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인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또 볼까요? K방역 홍보의 달콤한 뒤엔 동부구치소 같은 암흑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또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66억 자산가 윤석열 총장의 서민 흉내내기 계산된 위선적 정치행보 정말 역겹다. 이렇게 꽤 강도 높은 윤 총장 비판을 하신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 비판하신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의 선박이 이런 후르무즈 해협에서 나포 지금 포획이 돼서 지금 꽤 외교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 대사까지 불러들여서 항의성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나포 조치 그래서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은퇴한 야구선수 이승엽 씨가 왜 실시간 검색어 이름이 올랐나 했더니 셋째 늦둥이 남자 셋의 아빠가 됐다. 아들 셋의 아빠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소환이고요. 실시간 검색 여기서 다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정치권 얘기 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